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인상 방안을 포함해서 주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시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오늘 발표된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9.13 주택시장 안전 방안. 핵심은 뭔지 또 어디에 중점을 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대한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다주택자가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추가로 구매하려는 그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무주택자나 또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목적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두 번째 역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그 주택 임대 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것을 합리화하자는 내용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서울 인근에 아주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30만 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크게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제와 금융 그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월세 시장에는 좀 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돌리는 경우는 아무 영향이 없고 새로? 규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여기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그 일반인과 같이 매기고 종부세도 일반인과 같이 부과하고 그다음에 주택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그동안에 LTV를 한 60에서 80까지 우대해서 받았는데 40%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일부의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한 90만 호 정도의 공적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부가 절대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 또 현재 다행스럽게도 전월세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종부세 강화안을 내놨다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효과도 그처럼 강력할 것인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효과를 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종부세는 주택에도 부과를 하고 또 토지에도 부과를 하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가 2016년에 3,2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약 4,200억이 늘어서 7,400억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도 개편으로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공시가격이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올라가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추가로 내년에 더해지면 더욱 그 종부세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 부담은 주로 어디서 늘어나느냐? 다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채 이상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주택이 3채인 분이 3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합해서요. 그런 경우에 현재 종부세가 554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1,271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에 비해서 1주택자가 현재 한 18억 원 정도 시가로 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한 10만 원 정도 오르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부세를 그 부과받는 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공식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식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9억 원이 넘어야 네. 비로소 종부세를 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가로 환산해 보면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13억 원 밑에 이하 가격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네. 종부세 이 부분을 전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이상의 종부세의 효과에 더해서 예. 금융 규제 또 공급 확대 이런 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쓰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부세 수입은 예. 부동산 교부세라고 해서 전부 지방으로 지방 재정에 확충해 쓰이게 되는데 네. 이번에 확충된 부분은 그 주택 도시 기금에 전출을 하든지 예. 해서 저희들 지방 자치단체와 이제 협의를 좀 해서 예.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 안에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지는 아직 밝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후보지는 굉장히 이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사전에 이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있을 있죠. 경우 예.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 뭐 서울에서 너무 외곽 지역인 경우는 큰 효과가 없다. 예.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도심 내의 유휴부지, 그다음에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대상으로 지금 관계 당국이 국토교통부가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예.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를 하고 있고 네. 이것을 협의되는 내용을 추석 전인 9월 20일경에 1차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빨리 발표가 되는군요. 1차로.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시는 이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은 그 정부 내에서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시 국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와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세법을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당 등과 협의를 해서 합의를 지금 이루어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현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